저희도 굉장히 시작 단계고 다 아시다시피 문제점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깨졌네요. 그 SNS를 도서관에서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를 먼저 정했는데요. 일종의 그거죠. 신속한 정보 제공하고 참고 서비스, 그리고 도서관 업무 관련해서 이용자와의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냥 이것도 포함할 수 있지만 이용자의 원활한 소통의 창구로서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SNS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SNS를 도서관에서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 네, 저희가 이거는 처음에 SNS를 처음 시작할 때 이거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냐, 그거를 생각하면서 SNS를 왜 사용을 할 것이며 목적이 뭐고 또 누구를 중요한 이용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업무를 누가 담당할 것인지, 또 거기에다가 주로 게시하는 글들은 어떤 내용을 담는가, 그리고 오프라인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았고, 이걸 이제 기본 바탕으로 해서 간단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목적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대상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정보 제공을 먼저 목적으로 했습니다. 아무리 소통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도서관에서 SNS를 쓰는 이유는 도서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이용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빨리 또 더 널리 전해줄 수 있느냐, 그거를 기본으로 하고 여력이 되면 그 다음에 소통을 하는 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대상은 우리는 도서관에서는 기본으로 도서관 이용자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이용자나 기타 다른 지역 주민들을 그 대상으로 이렇게 일단 1차적인 목표는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일단 SNS를 활용하기 전에는 정책을 일단 간략하게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한 장짜리로 만들어가지고 직원 모두가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SNS 처음 만들 때는 공동 계정을 만들어서 아무나 원하는 사람이 자기 프로그램 관련해서 올리도록 했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들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SNS 활용 지침서의 내용은 이제 어떤 도서관, 어떤 직원들이 그걸 사용할 것이며, 글을 게시할 때 어떤 어투나 어떤 말을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꼭 해야 되는가, 뭐, 그 다음에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이런 거는 아까 그거죠. 그 경찰청에서 오신 그 선생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빨리빨리 그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간단하게 문건을 하나 만들고 저희가 활용을 들어갔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SNS 중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는 블로그하고요, 트위터, 페이스북이고, 이게 이용 순서,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순서입니다. 사실 블로그가 제일 먼저였고요. 트위터는 2011년 8월, 아시다시피 저희 도서관이 개관한 게 7월 15일이거든요. 2008년. 블로그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렇게 해서 지금 순서대로 이제 페이스북은 사용한 지가 이제 만 1년이 지났네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는 사실은 저희가 개관한 초기에 홈페이지가 같이 개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홈페이지 대용으로 쓰기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네이버에서 개설을 했다가 현재는 티스토리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듯이 블로그로 처음에 한 이유가 도서관 소식을 이용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홈페이지 완성 후에는 이용자에게 친근한 방법,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공식적인 그런 그 소개나 뭐 글을 게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친근한 방법으로 그 소식을 전하고 소통하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홈페이지가 파주시에 통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파주시 전체 도서관 홈페이지와 똑같이, 그전까지는 저희 도서관 나름의 다른 홈페이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 통합 검색 그 서버가 같이 통합이 되면서부터 홈페이지를 통합을 하게 돼서 저희 도서관만의 개성이라든가 이거를 전혀 가질 수 없게 돼서 사실은 블로그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에는 똑같은 포맷과 똑같은 거에서 개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도서관에서는 블로그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와 소식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에 쓰던 교화도서관 블로그고 네이버로 이제 이전된다고 공지를 올린 다음에 네이버에서 쓴 거를 이제 티스토리로 옮겨갔는데요. 제가 이거 화면을 따오다가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이제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저기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직원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저것들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사실은 저 카테고리 하나하나마다 담당 직원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게시하는 거를.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인이 완벽하게 한 사람이 없으면 이게 어렵더라고요. 결국은 한 사람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가게 되는데 현재도 블로그는 이제는 홍보 담당자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일 처음에 저희가 교화도서관 시작할 때 홈페이지 없으면서 블로그를 통해서 이걸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안내한 공지문이고요. 지금 이게 현재 교화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림 몇 개만 제외하고는 포맷이 파주시 전체 도서관이 전부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도서관 소개랑 그 다음에 도서관 소개 외에는 나머지는 다 똑같은 사실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보시다시피 홈페이지 안에 티스토리 블로그랑 트위터, 페이스북 이렇게 배너를 붙여놔서 바로 일로 뛰어갈 수 있게 옮길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블로그인데요. 이게 블로그 제일 첫 화면이고요. 지금 보다시피 12월 26일 저는 이거 처음 알았어요. 우리 사선생님 안중근 의사가 히로부미 죽인 날이 26일이래요. 제가 알고 있는 26일은 그 26일밖에 없었는데 저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 편에다가 저희가 이 분류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교화도서관 말고도 나머지 3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도서관 정복해 이렇게 새 책이 왔어요. 교화도서관 이제 금촌 3동 솔빛도서관, 그 다음에 조리도서관 물풀에, 그 다음 도서관 행사 소식, 친구들이 쓴 도서관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그 카테고리마다 다양한 게 그걸 하고 있는데 도서관 정복해 아마 이게 저기에 들어가는 거 안중근 의사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새로운 정보들인데요. 그리고 새 책이 왔어요는 각 도서관마다 새 책이 왔을 때 그 새 책 리스트와 또 각 그 수서 담당 사서들이 이런 책을 소개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이 교화도서관 이거는 이제 각 도서관별로 진행하는 행사나 이런 소식들을 도서관별로 그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행사 소식이 아니라 저희가 매월 내고 있는 그 소식지를 그 도서관별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이 쓴 도서관이라는 거는 다른 블로그에서 그 우리 도서관을 언급했거나 도서관을 다녀왔던 분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쓴 것들을 이제 그 링크를 해놨는데요. 사실 블로그를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긴 하지만 지금 저희 이 홍보 담당자가 정보를 취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새 책이 왔어요 같은 경우에는 각 수서 담당자가 직접 그 글을 씁니다. 그래서 각자 알 수 있도록 해서 그 내용을 좀 친근한 용어로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안중근 의사 어제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소개해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쭉 나오면서 이 얘기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책이 나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관련한 그런 책들을 이제 했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누르면
다음에서 하는 책 소개로 링크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는 지금도 그렇고 처음 시작할 때도 이제 이용자하고 많은 소통을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해야 되느냐, 도서관 소식을 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해야 되느냐 해서 직원들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초기에는 이용자하고 소통 역할을 주로 하다가 현재는 블로그에 게시되는 글을 연결하는 역할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위터를 사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이게 굉장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트위터에 보시다시피 주로 보시면 전부 다 교화도서관 블로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저희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꼭 그런 얘기가 아니라 또 이렇게 여기 맨 밑에 여기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저희 도서관에서 그 기타 연주회에서 했던 분이 그 남긴 메시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올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화도서관 이제 트위터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트윗도 그러니까 905개, 팔로잉이 370, 팔로워가 634명인데 초창기에는 그래서 팔로잉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그 팔로잉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근래에 들어서는 저희가 보내는 정보만 팔로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교화도서관 블로그랑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트위터로만 또 이렇게 옮겨서 전하는 정보들도 있고 이렇게 섞이긴 했지만 대부분은 교화도서관 블로그에 올라가는 소식들을 또 하나의 그 알리는 창구로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지금 현재는 홍보 담당 사서가 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페이스북이 지금 SNS 중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이 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교화도서관 블로그에 행사들을 링크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링크나 공유만 하는 게 아니라 담당 사서가 그거에 대한 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시면 저희가 좋아요가 177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어저께 그 실습하실 때 보셨듯이 저거는 저희 도서관 뒷마당에서 한 인디밴드 공연 그 사진입니다. 뭐 준석이와 모였는데 좀 돼서 제가 여기 이렇게 사진들을 그 페이지 위에 저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이거 아까 안중근 의사 이거 링크 되어 있던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요거를 빼려고 그랬었는데 제일 앞만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교화도서관 링크 공유했는데 그 밑에가 독서 아카데미에 있는 블로그의 글이고 이거는 이제 그 페이스북 관리하는 사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제 댓글이나 이런 기타 등등 하지만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활성화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또 특히나 죄송합니다. 특히나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그 친구나 팔로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도서관이나 오히려 지역 주민 외의 사람들하고 더 많은 링크를 친구들을 맺고 또 페이지 좋아요도 누르고 계십니다. 출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애초에 기대했던 건 지역 주민들에게 그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를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 면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증진에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같은 거는 저는 이걸 사실 어떻게 쓰고 있냐면 제가 제 개인 페이스북을 파주 시장님하고 친구를 맺어갖고 저희 행사가 오면 무조건 다 이렇게 다 공유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희 도서관에는 많이 오지 않는 파주 시민들이 시장님하고는 친구를 또 많이 맺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그 파주시 안에 있는 인물하고도 이렇게 그 인물들한테 이제 좋아요를 누르게 해서 그걸 소식을 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고요. 어쨌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서관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는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그렇고 굉장히 유용하기는 한데, 한 가지 문제는 저희가 이거를 전담 직원을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전담해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을 둔다 그러면 훨씬 더 활발하게 아까 경찰청에 계시는 그분처럼 할 수 있는 능력과 이것들이 다 있지만 현재는 그게 어려워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면이고요. 또 하나는 저도 앞 시간에 그 말씀하셨던 분처럼 이거 할 때는 정말로 그 담당 직원에게 대부분의 전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실시간이고 굉장히 상대적인데 이거를 윗사람한테 늘 보고를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정한 지침이나 테두리만 정해준 다음에는 그 안에서는 아주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어차피 이거는 홈페이지와 달리 공식적인 거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게 포멀한 그런 뜻이라고 봤을 때 그걸 좀 벗어나기 때문에 친근하고 좀 더 이용자들한테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저도 SNS는 훨씬 더 유용하다고 보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그 전권을 가지고 좀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서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 젊은 직원들은 굉장히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와 여건만 허락한다면은 이것도 얼마든지 도서관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주고요. 특히 그 대신 관리자급 되시는 분들은 개인 이거를 해갖고 좀 더 이렇게 관계망을 형성해서 도서관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 도서관을 직접 찾아오지 않는 분들한테도 홍보하는 역할이 굉장히 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서 아까 그 담당 직원을 잘 뽑으셔갖고 전권을 주면은 그 목적이 지향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서관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굉장히 빨리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